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마다 내가 즐겨하는 말이 있다. 5분만 주십시오. 그럼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돈과 성공에 관한 청사진을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의식 속에 돈과 성공에 대한 그림을 그려두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청사진이 당신의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한다. 돈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건물의 청사진과 비슷한 개념이다. 건물의 청사진이 그 건물에 대해 미리 세워둔 계획 또는 디자인인 것처럼 경제 청사진은 당신이 돈에 관하여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 또는 돈과 관계하는 방식이다.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워보자. 당신의 현실과 부를 창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식이며 잠재력 개발 분야의 스승들도 이 공식을 토대로 가르치고 있다. 명시과정이라고도 부른다. 부의 법칙.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경제 청사진에는 돈과 관련된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모두 혼합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 청사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답은 간단하다. 과거에 특히 어렸을 때 당신이 받아들인 정보 혹은 경험이 기초를 이룬다. 1차적으로 이런 정보와 경험의 배경은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권위를 지닌 인물, 선생님, 종교적인 리더, 언론 매체,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등이다. 문화를 생각해보자. 돈에 관한 생각이나 돈을 다루는 방식이 각 문화권마다 다르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돈에 관한 태도를 정해두었을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것을 배우는 것일까? 그렇다. 아이들은 돈에 관한 사고방식과 행동 방식을 모두 나중에 배운다. 여러분도 나도 누구나 다 그렇다. 우리는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며 자랐다.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배운 것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살아가는 내내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물론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그렇다는 얘기다. 이 책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또한 해마다 세미나를 통해서 수천 명의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고 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당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왜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다를까? 우리의 생각은 마음속에 있는 정보 창고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정보들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과거의 프로그래밍에서 나온다. 그렇다. 당신의 과거 프로그래밍이 모든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명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PTFAR. 책에서는 PTFAR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과거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 생각을 낳는다.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그렇다면 컴퓨터에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미 짜여있는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한다. 인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는 돈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래의 세 가지 기본 방식에서 영향을 받고 생각과 행동 방식이 형성된다. 세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누구를 보고 자랐는가? 어린 시절에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 이는 자라는 동안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당신은 혹시 이런 말을 듣고 자랐는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니라. 굳은 날을 위해 돈을 저축해야 한다. 부자들은 탐욕스럽다. 부자들은 죄인이다. 더러운 부자놈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땅을 파보라 돈이 나오나? 부자는 독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이면 다 돼.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이런 빈정거림을 들었다. 내가 뭘로 보이냐? 돈으로 보이냐? 난 농담 삼아 대답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팔 하나,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가져갈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농담에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문제는 어렸을 때 돈에 대해 들었던 말들이 모두 당신의 무의식에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런 말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운영해 나가는 청사진의 일부로 자리 잡는다. 귀로 듣는 말의 영향력은 대단히 강력하다. 내 아들 제시가 3살쯤이었을 때 나한테 달려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닌자 거북이 보러 가요. 동네 영화관에서 한대요. 나는 이제 겨우 걸음마 정도 하는 아이가 우리 동네 영화관의 프로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2시간 후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 해답을 얻었다. 영화 광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왔다. 지금 여러분의 동네 영화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리 세미나에 스티븐이라는 남자가 참석했는데 그는 돈을 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돈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스티븐이 세미나에 참석했을 당시 그의 연봉은 80만 달러가 넘었고 9년 동안 계속해서 그만큼 벌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의 수중에는 항상 돈이 남아나질 않았다. 자신이 쓰거나 빌려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려버렸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의 순자산은 언제나 정확히 제로 상태였다. 스티븐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부자들은 욕심쟁이야. 가난한 사람의 뼈골을 빼내서 자기들 배를 채워. 살아갈 만큼만 있으면 돼. 그보다 많으면 더러운 돼지가 되는 거야. 스티븐의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짐작할 만했다. 그가 무일푼 상태인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머리에 박혀서 그는 부자들이 욕심쟁이라고 믿게 되었다. 돈과 욕심이 언제나 하나로 묶여 있었고 둘 다 당연히 나쁜 것이었다.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무의식은 부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스티븐은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가 부자가 되면 어머니는 자신의 믿음을 근거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살아갈 정도를 넘어서는 돈을 없애버려야 했다. 안 그러면 더러운 돼지 취급을 받을 테니까. 엄마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근근히 살아가겠나 부자가 되겠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이 부자가 되는 쪽을 택하겠다고 할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쪽이 논리적인 선택인 듯 하지만 뿌리 깊게 박힌 감정과 논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무의식은 거의 언제나 감정을 선택한다.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스티븐의 경제 청사진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무일푼 상태에서 백만장자의 자리로 올라섰다. 스티븐은 자신의 비생산적인 믿음이 어머니의 영향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머니로부터 습득된 정보를 답습한 것일 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우리는 그가 부자가 되더라도 어머니가 싫어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짜도록 도와주었다. 그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하와이를 좋아했다. 그래서 스티븐은 마우이 해변이 바라다 보이는 콘도를 구입해서 어머니가 겨울 내내 그곳에서 지내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이제 부자 아들을 둔 게 흡족하고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기 바쁘다. 게다가 아들은 1년에 반 이상을 어머니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다. 환상적인 해결책이지 않은가? 정말 의미도 있고 교훈도 있고 재미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